예, 친명 자객 출사표. 민주당 이제 공천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 출사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많은데 친명계 일부 정치인들이 비명계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공천 과정에 잡음이 벌써부터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정봉주 전 의원 출마를 예고했는데 과거 발언부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관위원분들은 부적격 판정을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더 많은 옵션과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정봉주 전 의원의 저 발언은 과거 2020년 총선 때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습니다. 강서 쪽에 출마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공천을 못 받고 나서의 그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도전장을 던지는 건데 지금 도전하는 지역구가 서울 강북구 을입니다. 자, 저기는 비명계 대표적인 인물이죠. 당대표에도 출마했었던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자, 원칙과 상식,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이죠. 자, 조홍천 의원의 지역구에는 최민희 전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고요.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에는 진성법, 그다음에 경기 성남 중원에는 이낙연계로 불리는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데 현근택 변호사가 도전장을 던져서 이렇게 한 저희가 10개 정도, 5곳 정도만 제가 그래프로 수도권 표를 준비해 봤는데, 자, 이러면서 잡음들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종건 의원 보시기에는 네. 자, 이 박용진, 정봉주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50%해서 공정한 경선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네네.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경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초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점을. 왜냐하면 경선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탈당을 못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지금 그 비명계 의원들은 아마도 뭐 심사에서 무슨 컷오프 이렇게 안 시킬 거다. 경선을 확실하게 시켜서 차라리 탈당을 못하게 할 거다. 이런 예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그런 이 5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고요. 정봉주 의원이 2020년도에 굉장히 험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해찬 대표라든지 윤호중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뭐 쓰레기 취급을 한다. 이게 워딩이에요. 워딩이라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면서 나를 모르나 본데 내가 정봉주다. 내가 언젠가는 갑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그때 분노를 하는 어떤 워딩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손학규계로부터 출발한 정봉주 의원이 이 정봉주 전 의원이 뭐 이재명계로 지금 분류가 되는 것이 사실 정치계에 미래를 모른다, 합치 앞을 모른다 이런 어떤 역설적인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지금 이 5 지역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공천 학살이라는 표현이 붙느냐 아니면 공천 혁신이라는 표현이 붙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공정한 경선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지금 현재 대변인을 활동하고 있는 강선우 의원이 지금 현재 거기 가서 경선을 붙어서 이겼었죠. 그걸 놓고도 당시에 그 주주층에서 강선우 의원을 많이 지원해 준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혹시라도 경선 과정에서 그런 혹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비명계 의원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가려는 의원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자,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도 제가 준비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중재안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사퇴와 통합비대위? 통합비대위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비웠습니다. 공천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죠. 지금 지역에 가가지고 당장 경선 준비하고 있죠. 지금 유튜브에서 친명 후보는 이 사람이고 반명 후보는 이 사람이고 이 사람 수박이고 배시니까 이 사람은 잘라야 된다. 낙선시키고 이 사람은 당선, 이렇게 해요. 거기서 그런 식의 편파적인 이제 경선 개입을 하는 겁니다. 지도부가 여기에 선을 그어줘야 돼요. 예, 지도부가 선을 그어달라는 김종민 의원의 발언 들어보셨는데, 자, 부실 검증, 친명 검증이 시작됐다. 검증의 잣대가 공정한지 친명에 의해 사유화된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보시기에는 자, 지금 친명 의원들이 비명계 워낙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민주당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원외 친명계 인사들이 지금 도전장을 던진 건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 내에 그 강성 지지층들의 분포,
또 그분들의 참여도라는 걸 고려했을 때 민주당 내부가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민주당의 이제 경선 룰이라는 게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어쨌든 경선에 참여는 하게 될 텐데 50%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50%인데 권리당원들의 이제 목소리가 이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로 많이 경도돼 있고 또 이렇게 당내 경선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 당내에서 지속적인 뭐 수박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 일단 당원 내에서의 지지 기반이 많이 붕괴된 상태고 약화된 상태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친명계 도전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서 거센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일종의 이제 자객공천을 노린 듯한 이제 이런 포지션에 서 계시는데 물론 이제 출마는 자유고 어느 지역구를 선택할 건지도 자유고 네. 그건 뭐 열려 있는 경쟁이긴 합니다만 또 정봉주 전 의원이 다선은 아닙니다만 당 안팎에서 갖는 어떤 정치적 비중이나 무게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꼭 저런 선택을 했어야만 했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내일 출마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시도록 하고요.